네, 안녕하십니까. 앙트너슬의 조대범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요청해주신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주의할 점은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상황에 따라서 대충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완전히 근거 없는 그런 제 의견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고객 중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 경제하고 구독 경제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청자 중 한 분께서 특히 이제 한 분께서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제 생각에도 한번 진지하게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네.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워낙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쪽 부분이. 그렇다고 이제 아예 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 기업가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을 할 때 사례로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학생들 창업 아이템에 종종 보이는 부분이기도 해서 일단 제가 아는 수준 한에서 제가 공부한 수준 그 내용 안에서만이라도 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같이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받아들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래저래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느냐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목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공유경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어, 정의에 대한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 10분 동안 이야기할 것도 없죠. 되게 간단하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려면 충분히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그게 아니니까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 좀 우리 제목처럼 살짝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대안 중 하나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탈자본주의를 위한 되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하고 생산에 집중하는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뭐 과생산이라든가 뭐 그에 따른 환경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또 소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소유가 뭐 자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자원에 대한 그런 소유가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데서 발생하는 또는 이제 한 곳 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뭐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제기되고 있죠.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이건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이 아닌 좀 소비 쪽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제품보다 고객에 집중하는 그런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따른 반대급부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면 공유경제는 제가 이 정의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물품의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그러니까 이제 공유하는 개념으로 인식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뭐 그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키백과도 사실 또 말이 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제 나무 위키도 있고 뭐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이제 대학 과제에서 주의사항 중에는 위키백과를 참고하지 말라 이런 항목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위키 쪽은. 근데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어쨌든 위키는 많은 경우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제가 이런 뭐 말이 좀 있음에도 출처를 이제 위키 정의를 사용한 이유는 위키피디아가 또 우리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에 이제 우리가 공유 경제를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에어비앤비하고 우버일 거예요. 사실 위키는 또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유 경제가 처음에 이제 공유 경제가 나올 때 그 공유 경제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볼까 좀 바뀌었죠. 내용이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의미가 조금 여기 좀 더해지고 모호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성격이 사실 되게 다양해서요. 여러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이제 성격의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요즘에 좀 혼용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공익을 중심으로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커먼스 개념입니다. 커먼스 경제라고도 하는데 리눅스나 위키피디아가 여기 해당을 하겠죠. 리눅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요건 적어놓은 거 봐야지.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이라는 분이 2008년에 처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공유경제의 정의에 가까운 게 리눅스하고 위키피디아인데요. 공유물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공동생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일단 뭐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이제 공동생산하고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공유하는 게 기반에 좀 깔린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소스를 오픈하고 이제 공유하고 이제 공유하고 개발하고 그걸 다 다시 공유하는 이제 그런 그런 활동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이제 다 공유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뭐 프리미엄이라고 우리 그 공짜 프리미엄이라든가 이제 애드온 시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프리미엄하고 애드온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표현인데 뭐 잘 못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니까 못 들어본 이야기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저희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 이쪽 개념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배우고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반열에 들었으면 그때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일반적으로 공유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 같은 이제 상업적 공유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상업적 공유 경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조금 같이 이제 명암을 살펴볼 거라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막 되게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뭐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 이렇게 외국에 있는 데서 찾아볼 방송은 아니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좀 또 많이 공론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본주의는 이제 자원의 관리를 소유를 통해서 해왔어요. 소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인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것이 이걸 사라, 저 사라, 이걸 사야 된다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제 이윤을 만들어내고 또 극대화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기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공유 경제는 개인이 이제 소유한 자원을 어떤 매개체를 이용을 해서 자발적으로 교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새로 생산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재화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남은 방을 공유했고 우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차량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용하는 매개라는 것은 이제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플랫폼을 얘기하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상업적 공유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때문에 상업적 공유경제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게 되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상업적 공유경제라고 말하니까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이게 우리가 너무 도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본주의만큼 상업적인 게 또 없는데 이제 상업적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 좀 착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뭐 이런 대안들이 뭐 어쩜 나오게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선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뭐 특히 이제 공유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 플랫폼이라서 호텔과 자동차 시장에서 또는 이제 운송업 시장에서 소위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제 파괴적 혁신이란 거는 이분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 되게 말이 많아요.
크리스텐슨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본인의 이론을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다라고 막 기고문 내실 정도로 이쪽도 이제 좀 하여튼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쪽에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그냥 파괴적 혁신이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혁신적인 거다, 되게 혁신적인 거다라는 이야기로 퉁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기존의 호텔이나 자동차 또는 이제 운송업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라는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그 시장과 시장하고 그런 산업 이런 거를 비롯해서 아예 개념 자체를 아예 완전히 바꿔놓은 이런 회사들입니다.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아닌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쪽은 기존에 우리가 자본주의적 사고와 논리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단 한 대의 자동차 소유하지 않아요. 에어비앤비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단 한 칸의 방도 소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산 수단하고 고용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 완전히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조해 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가치로 알 수 있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가장 큰 호텔 회사인 그 힐튼보다 기업 가치가 더 커졌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이라든가 고용자를 소유하지도 않고 그런 재화를 소유하지도 않고 서비스도 직접 공급하지 않아요. 그 플랫폼이라는 매개를 이용을 하는 거죠. 플랫폼은 이제 요런 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그 지하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은 이런 경영 쪽에서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으로 공급자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철일 테고 소비자는 이 사람들일 테고요. 불러들이고 그 둘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중개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중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이제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시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저희 G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은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일단 이 플랫폼 안에서 추가로 공유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방이나 차 같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재화뿐만 아니라 노동력, 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거의 모든 자원을 상품화하는 게 이 플랫폼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우리 남는 시간에 뭐 택배 일 조금 하고, 배달 일 조금 하고, 우리 저번 주 부캐 관련한 어떤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플랫폼 안에서 그걸 이제 뭐 상품화하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 보세요. 최근에 당근에도 올라온 얘기인데 그림도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500원에 이렇게. 되게 잘 그리죠. 정말 금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간단하게 이제 내 남은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품화가 가능한 것의 어떤 한계가 없어지고 이제 확대되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폭도 따라서 이제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한 거죠. 정말 엄청난 변한 거죠. 옛날 같으면은 이게 어떤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공유경제, 특히 이제 상업적 공유경제의 문제점이 이 플랫폼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직접 고용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직접 고용이 없음으로써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공유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도 직접 안 하고 고용도 이제 안 하면서 이윤이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한테 집중되면서
오히려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뭐 집 같은 그런 감가상각은 제공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차를 계속 제공을 하면 그 차에 생기는 문제들은 차를 계속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내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의 운영자의 책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용과 위험의 외주화라는 그런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플랫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에만 공유 경제만 검색해봐도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가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이 노동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우려는 우리가 정보 격차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유, 여기서 끊어야겠네. 잘못하다 잘못하다가 되게 끝이 없이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이후로 이제 플랫폼을 통한 이제 중개 서비스가 이게 플랫폼을 통한 중개 서비스 자체가 어떤 일종의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사례로 이제 통용이 되면서 공유경제 개념하고 플랫폼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플랫폼 이야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공유경제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제 정의 정도만 이야기도 될 것을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되는 입장에서 잘잘못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런 것처럼 이게 뭐 잘 됐다, 되게 좋기만 하다, 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학생들한테 애들한테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정보 격차를 우려하는 지금의 세상에는 어떤 그런 정보를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니까 뭐 장점을 우리가 활용하자라는 입장에서 공유 경제를 어떤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면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준 근거를 본인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기업가 정신 교육이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생산자가 아닌 고객 중심 사고를 통해 나온 게 공유 경제니까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어떻게 변화되면 더 좋을까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도록 학생들한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유 경제를 활용하기보다 이 공유 경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짓궂네요. 네.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했던 이 이야기들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9월쯤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할 때는 우리나라 사례를 좀 들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적인 자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사실 조금 더 가볍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무겁게 이야기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게 공유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헤비하게 다뤄주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뭐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공유 경제는 플랫폼이 대세다 보니까 학교 쉬운 예인가요? 네. 학교에서 특히 이제 창업대회 준비하는 애들이 막 좀 공유경제에 좀 가볍게 접근하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대세니까 많이 하니까 우리도 공유경제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가볍게 접근하는 면이 있는데 플랫폼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가볍게 좀 접근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또 딱히 이렇게 결코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자세히 공부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려고 좀 공부하고 그랬던 것들까지 제가 좀 이제 좀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살살 조금 무겁게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구독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더 쉬운 사례 위주로 좋은 얘기만 할 거니까요. 쉬운 사례 위주로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막 계속 이제 코로나만 하다가 한 해가 끝났습니다. 끝났죠. 이제 사실상 3일 4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선정한 올해를 가장 잘 표현한 한 문장이래요. 이게 뭐냐면 다들 해석되시죠? 네. 저도 해석된 것 같습니다. 구글 이제 저기 번역기 돌렸는데 분명히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넜는데 그러다가 잠수함에 치인 것 같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데 잠수함이 치인 것 같다. 9살짜리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딱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는,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네. 참 올 한 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났어요. 그래도 네, 내년에는 이제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좀 더 좋아지겠죠. 네. 하여간 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로. 다음 주가 아니네요. 우리 벌써 내년이네요. 다음 주면. 네. 네. 하여튼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아시죠? 네, 유희 선생님. 제가 영어를 아침에 항상 하기 때문에 항상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2021년에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